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낮아진 물가 그리고 셧다운 우려는 완화라고 이제 키워드로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이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이제 하회해서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물가가 잡혔다라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사실상 긴축이 종료된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국채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미국 시장의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았고,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주들의 영향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제 임시 예산안도 하원 통과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셧다운 우려 완화, 그다음에 물가도 낮아졌고, 결국 이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9월, 10월 두 달 동안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변수들이 이제 안정화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좀 핵심이거든요. 결국 거시 변수가 이제 안정화됨으로써 시장 자체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 시장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영향들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하루 동안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거시경제 이런 부분보다도 그 중에서도 어디가 좋았는지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답변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이끄는 양대축이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 다 매수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둘 다 현재 이슈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인도에서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유치를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캘리포니아 이제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의 지분에 투자했다,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심에 대한 개선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에 테슬라의 주가, 전망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 소재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이제 국내 기업들까지도 이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시장이 조금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요, 성장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술주라고 부르는 섹터에 있는 영역들, 반도체 지수가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딱 놓고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려했던, 걱정했었던 변수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주도 업종으로 이제 돈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CL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법에 거짓을 표시했다는 소식 속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네이처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션과 의류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8%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8,99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바이온 살펴보겠습니다. 재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7%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1,321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무역 살펴보겠습니다. 의류 OEM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빠지면서 48,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안리 살펴보겠습니다. 재보험사입니다. 하지만 5%대 낙폭이 나타나면서 8,55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더네이처홀딩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자회사인 배럴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회사의 매출 확대를 이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실적 발표로 보았을 때 매출은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감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1,015억, 1,016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 6% 정도 상승, 영업이익은 이제 51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한 53%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물건에 대한 마진이 적었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이 이제 물건 외에 영업 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 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배럴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요. 올해는 지금 11월 달이죠. 근데 10월 달까지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았었거든요. 결국 많이 날씨가 춥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의 해외 이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야외 활동,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놀이가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배럴 같은 경우에 래시가드라든지 관련된 물건들을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난한 날씨 때문에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다른 제품들은 하락을 했겠지만은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실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영업이익이 왜 나빠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브랜드 런칭들이 있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브롬톤 런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신규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케팅이라든지 초반에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초기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판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요소들이 더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이런 신규 브랜드들을 런칭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라면 추가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집행되는 것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앞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가장 대표적인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겠죠. 우선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중국에서 이제 매장도 만들고 매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무슨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러겠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보다 10배도 넘게 많은 인구가 그 제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의 큰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맨 처음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인건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마케팅비 같은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비용을 이제 잡아먹게 되겠지만요.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그 지적재산권 IP 자체가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회사의 이제 사업 확장이라든지 그 신규 브랜드의 자리를 잡는 데까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라면은 오히려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농사로 치면은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티자 의견 드리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 있었던 2만 원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추세 자체는 좀 이탈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래쪽으로 생각했을 때 지지를 받을 만한 라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7,000원입니다. 일봉 말고 주봉으로 봐주시면서 잘 보이실 텐데요. 2020년에 이제 2020년 9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입니다. 이 가격과 지금 가격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17,000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잡았습니다.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도 비슷한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17,000원이 이 종목의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 하단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가격 깨지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지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 감안을 해서 신규 진입 손절가 15,000원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17,000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가격이죠. 지금 가격 19,000원까지가 반등을 했을 경우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저항선까지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 17,000원,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목표가 19,000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네이처홀딩스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지선에 해당하는 17,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 아래 마이너스 10% 지점인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가격 정도인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영원무역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노스페이스로 가장 잘 알고 계실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코리안리, 네. 코리안리 맞죠? 제가 방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방금 영업무역 여쭤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이군요. 네, 영업무역 지금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3분기 매출액이 이제 9,988억 장. 이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14% 정도 빠진 가격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35% 정도 마이너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실적이 나쁜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OEM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반기에 이제 일반 UTC, 우분 제품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두긴 했었는데요. 문제는요, 기저효과라는 것이 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작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점에서 이제 좀 기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년도에 실적에 이제 기저부담들이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조금 더 나빠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치보다도 좀 아래쪽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쁜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적이 나쁘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작년 실적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다는 점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선 이제 2024년에 이제 다시 그 증액 사이클로 좀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 실적이 나빴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실적이 나빴고 내년에 증액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년에 증액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 반대로 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요. 예상 PR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예상 PR, 실적 기준으로 PR이 4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PR 4배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PR 10배 정도 평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좀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증기까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버텨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그런데 차트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사실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버티자 전략이 괜찮을까요? 네, 지금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전략 드리는 거 이유, 앞에 더 네이처 홀딩스랑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오늘 빠짐으로써 이제 빠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제 충분히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반등 될 가능성이 높고요. 횡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횡보를 하는 시점에서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시차가 조금 더 생겼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48,250원입니다. 48,25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이미 충분히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47,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47,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우선 지금 시점에서 저가로 삼았을 때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저점 가격이 10월 초에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 10월 초 가격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47,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는 47,000원 드리겠고요. 그럼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 4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42,000원이 좀 굉장히 47,000원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 이제 42,000원이기 때문에 47,000원 대비 조금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42,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52,000원입니다. 만약에 47,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시세가 났을 때 6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그 가격 부분이 52,000원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52,000원 잡았습니다. 영업무역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최근 가장 저점 가격인 47,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일선과 21선이 겹치는 5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안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이슈입니다. 하와이 산불과 이탈리아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장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재보험사기 때문에 비용이 나갈 측면이 많으면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겠죠. 아무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나오고요. 전년 대비 한 22% 빠진 수치. 영업이익은 357억 정도 나오는데 전년 대비 42% 정도 빠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재밌는 건데 지금 코리안리는 회계 기준을 바꿨거든요. 기존의 이제 회계 기준과 이제 현재의 회계 기준이 좀 다른데 IFRS
17하고 IFRS 4하고 4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때는 이 실적들이 지금 실적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회계 기준에 맞췄을 때 보수적인 평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적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과거의 회계 평가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3분기 누적이 한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회계 기준은 당연히 최근의 회계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계 기준을 전환한 이후에도 기존의 IFRS4 기준으로 이 당기순이익 30%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겠다라는 주주 성향, 화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전에 있었던 회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보험주다 보니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요, PER이 한 2.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PER 2.8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게 금융회사니까, 재보험회사니까 PER이 낮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PER 2.8배는 낮은 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안리에 대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급락을 하는 만큼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가격 조정을 보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는 8,560원이고요. 신규 진입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8,300원입니다. 이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도달하는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7,700원 잡았는데 61선 아래로 내려가서 121선 이탈하는 가격이 7,700원이라서 손절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9,100원인데요. 만약에 8,300원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최고가가 9,2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최고가까지 가는 동안에는 매물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아래 가격인 9,100원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코리안리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에 해당하는 8,3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을 이탈하는 7,7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최고가 조금 아래인 9,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금 수익률 6%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보유해 가야겠죠? 네, 일단은 중기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AS 해드릴 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위한 매수 좀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추가 반등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가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보고 일단은 좀 판단해보고 싶고, 종목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은 일단 5만 원 부분까지는 일단 열려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좀 봐진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오랜만에 상당히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것뿐만 아니라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아마 실적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홀딩하면 좋겠다고 짚어주셨고 그런데 전기차 전환 과도기를 맞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만큼 타이어주 전략 그러면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전기차, 이 타이어가 그래서 좀 애매한데 네. 이게 전기차로 봐야 될지 완성차 쪽으로 봐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 말씀하신 사실 것처럼 둘 다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안 좋게 말하면 박치예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그것 따라서 정말 오랜만에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완성차 강할 때도 부품주들 강세에 보일 때도 소외가 됐었고 전기차 부각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 바람이 불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 부품주 대비해서는 뭐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뭐 단기간에 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순수하게 이제 자동차 섹터가 가지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본chất 가치를 가지고 최근에 좀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조금 홀딩하면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공략을 해주신 하나마이크로는 2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계속 홀딩입니다. 일단 뭐 아직 보여줄 만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주가 위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32,000원 부근이 어찌 보면 올해 1월달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가게 되면은 보여줄 만한 실적 퍼포먼스가 있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좀 드렸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 기대할 만한 부분은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높을 때 고평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고평가도 이제 동전 양면 같아요. 비싸다. 네. 그리고 비싸지만은 비싼 이유가 있다.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은 조금 다르잖아요, 어감이. 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싸다보다는 비싸지만은 비싼 이유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최근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보여줄 퍼포먼스가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반도체주도 웃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22% 고가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3,000원의 목표가 아마 추천 당시에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미 돌파가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길게는 한 5만 원 부분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 봐지고 지금도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32,000원 부분에서 기간 조정 양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CPI 좀 말씀하셨는데 네.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 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는 지금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갈 때 저는 주도주가 반도체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상승 흐름에 타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도 잘 가겠지만은 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 SK 하이닉스의 낙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반도체를 바라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적주라고 키워드 힌트를 네. 주셨네요. 그러면 과거의 실적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드디어 실적주가 된 건가요? 과거에는 실적주가 아니라기보다는 네. 관심이 없었죠, 이 종목에. 아예. 이 섹터군에 관심이 없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을 포함해가지고 네. 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은 업종이라기보다는 섹터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하락하고 뭐 별 재미없는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냥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섹터인지 얘기해도 되죠. 네, 섹터를 말씀하셔도 되죠. 안 하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지고. 그래서 섹터는 이제 의료 AI. 네. 상반기에는 AI 영상 진단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의료 AI 이렇게 좀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의료 AI 같은 섹터뿐만 아니라 이 보통 테마군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오르는데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어느 부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꺾이는데 다시 가기 위해서는 숫자라는 게 지켜야 됩니다. 그 숫자라는 게 뭐냐면 결국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7월 달부터 8월 달 구간까지 상당히 많이 달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 꺾이게 되면서 같이 꺾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받쳐주게 되면은 이런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돌아서도 반등이 안 나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맥신이 한 초전도체. 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새로운 신물질이 발견됐다 어떤 신드롬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제 종목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때 막 종목 막 들썩거렸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 들썩거리다가 그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 나와도 아마 지금 별 반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테마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료 AI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매출이 현재 발생될 만한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의료 기술 여기 선정이 되게 되면서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 지정고시가 발령이 돼가지고 국내 도입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도입처가 많아진다라는 건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매출 발생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실적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있었던 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뭐 그때는 그런 테마가 있었지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테마 형성되고 난 이후에 숫자까지 실적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업종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장의 어떤 주요 섹터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쪽도 진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JLK하고 딥노이드가 먼저 주가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은 내년부터 실적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JLK하고 딥노이드가 제일 빨리 실적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뷰노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루닛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서 2025년대에 흑자 전환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JLK, 딥노이드가 먼저 움직이고 시간차를 두고 뷰노라든지 그리고 루닛이 움직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루닛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무상증자하는 기업 별로 안 좋아요.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의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갔던 종목이 딱 제 기억에 맞으면 딱 세 가지입니다. 요거 알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떤 근데 거예요? 요거는 퀴즈예요. 퀴즈예요. 퀴즈로 남기시는 거예요? 퀴즈 남길 겁니다. 이게 안 줄 거야. 왜냐하면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 방송 끝나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찾아보세요. 안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무상증자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난 뒤에 보면 주가가 안 가요. 옛날에 그럼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맞다. 오늘 뷰노. 오늘 뷰노 가져왔고. 그러니까 의료 AI에 관심이 있다면은 루닛보다는 JLK, 딥노이드, 뷰노 쪽을 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종목을 이제 얘기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6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3분밖에 없는데요. 밖에 없는데 일단은 빨리 말하는 압박으로 이제 알아듣고 이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뷰노메드 딥카스라는 이 의료기기가 있어요. 심정지 예측하는 의료기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도입 의료기관이 40곳이 넘어갔어요. 40곳이 넘어갔거든요.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 국내 빅5, 세브란스라든지 뭐 서울대병원 이쪽을 포함해가지고 60곳 정도 이제 도입처를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결국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적으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쪽은 이런 이슈들이 있고 뷰노메드 딥브레인이라고 이건 퇴행성 뇌질환 진단하는 AI 의료기기인데 요거는 미국의 FDA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인바디처럼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흑자 전환도 머지않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실적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3분기 매출이 36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0%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18억 적자입니다. 그런데 2분기 53억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3억 대비해서는 일단은 적자폭을 축소를 한 거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도 45억 정도 적자였었는데 18억 정도 이제 적자폭을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흑자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게 되면 내년에도 흑자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적자폭이 줄어든 속도가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 요인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안 혼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뷰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그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다가 잠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잠시 흔들렸을 때 요 정도 같이 좀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가 어저께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N자형 상승 구간에서 노려보자라는 그런 관점이고 이 5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할 겁니다. 근데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55,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36,0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뷰노 짚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라인 3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마감 예상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빨간불 장중 내내 켜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31%의 상승률로 2,489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92%로 거의 2% 가깝게 오르면서 800선 넘어서면서 809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거래를 연속 사고 있는데 오늘은 1조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조 5천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덜어냅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이 거래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 150억 원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6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숨 좀 쉬시고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있나요? 그냥 오늘만 같아라. 그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오늘 시가총액 장외 종목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이제 에코프로빔하고 에코프로가 힘이 아침에 출발은 괜찮은데 힘이 빠져버리면서 정강구역으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짚어보냐면은 그동안은 보게 되면은 장중에 2차 전지가 힘 빠지게 되면 지수도 같이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LNF를 포함한 2차 전지가 물론 하락으로 저한테 종목도 있겠지만 상승 저한테 상승 유지된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개장 대비해서 힘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에 유지가 됐다라는 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1.84%, 하이닉스가 2.92%인데 2차 전지가 힘이 빠졌지만 이렇게 힘이 유지가 됐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조금 이제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도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어쨌든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반갑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길적 반등 분기점이 한 2,6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00포인트 이후에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 가서도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이끌어주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정말 죄송하게도 아마 길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상승 주도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반등을 이용한 길적 반등에 의한 낙폭과대 대응, 이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쪽을 보게 되면 이거 어찌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기관 쪽에서 1조 1,258억 정도 제 HTS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구냐면 금융투자예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성 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속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장 오늘 기분 좋게 움직였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마감 이후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마감했는지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3%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의료정밀 업종에서도 3%대 상승 마감이 관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에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 3%대 그리고 유통업종이 2%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앞으로의 전략 투자 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CPI 훈풍에 우리 증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해 보자고 해주셨고요. 반도체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께서는 기술적 공략이 유효하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도주 중심의 매매가 필요하다고 전해주셨는데 지금 이사님의 의견과 약간 배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게요? 2차 전지. 아, 네, 아닌가요? 아니, 지금 구간에서는 네. 그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반등 국면이 오늘 제가 디스하는 게 앵커님이 디스하시는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네. 이제 어쨌든 반등이 나온 상황이니까 네. 2차 전지 일단 보는 건 맞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9월 달부터 하락을 했다 칠게요. 네. 그러면 9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게 되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2차 전지 일단 보는 건 1차적으로 보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 지금 디스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 뭐 수적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네. 가서도 2차 전지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때 가서 디스하셔도 이제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 확인 네. 이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2,000원 넘게 매수했어요. 네. 이게 정말 반가운 수급인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약간 인덱스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이 종목이 아닌 시장에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기아, 그리고 4등이 이제 현대차. 오늘 자꾸 말을 더듬지 모르겠네요. 5등이 카카오인데 네.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보면 전차예요. 옛날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IT 자동차 얘기 있었는데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항상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IT하고 자동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 IT 자동차가 동반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건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들이고 이후에 이 두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시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이제 김칫국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 두 섹터가 이끌어주게 된다면 저는 3,000포인트 돌파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아직 600포인트 넘게 남아있긴 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지만은 조금 미래 오늘 기분 좋은 김에 장밋빛 네. 미래 한번 전망해보게 되면은 네. 전차 군단이 이끌어주게 되면은 이제 3,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연속성 확인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그에 파생되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어떤 네.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빨리 잡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점이 다 반도체거든요. 세 분 다. 네. 반도체, 기술주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정말 주도주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주도주가 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면서 진짜 김칫국이긴 하지만 3,000포인트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좀 끊긴 부분인데 종가 기준으로 이제 기관 쪽이 1,915. 네. 죄송합니다. 1,915이 아니죠. 1조 915이죠.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 1조 915억 원. 네. 잠시 정신을 놨네요. 1조 915억인데 네. 지금 이게 금융투자 섹터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거래성 매매의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쌀 때 들어왔다가 이제 조금 오르면은 이제 비싼 상태에서 팔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톤을 외국인들이 좀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오늘 개인들이
1조 6,120억을 매도했는데 이게 어디에 매도했는지가 나오죠? IT 전기전자에서 8,600억 정도 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오래 많이 기다렸을 건데 2021년도 6월 달 이제 그때 96,700원인가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지지부진한 삼성전자가 IT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참고 이제 오를 만한데 이 짧게 오른 걸 보고 팔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수익이 난다는 것은 만약 우리 둘이가 앵커님하고 저랑 둘이 있다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수익이 나면은 앵커님 손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칼 안 든 강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앵커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빼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라고 내가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 그럼 개인이 이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개인들이 이런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물론 자금의 음식력이라든지 정보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여기 1조 6,120억 원에 매도한 개인에 포함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는 전 자영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그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장이 없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일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봐야 될 섹터는 이제 로봇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도 로봇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 있거든요. 내일 모레인데 17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진해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법이 해가지고 오늘 테마도 형성이 됐거든요. 테마 형성됐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단기적으로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봐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스맥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맥이라는 종목도 20% 넘게 올랐고 그래서 이게 로봇 섹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두더잡기식으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봇 중에서 좀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뷰노하고 스맥 둘 중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어제 오르고 오늘 상승 출발하는데 조정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 폭이 뷰노가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뷰노 선택을 한 건데 로봇 관련주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중국 쪽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 커지는 부분들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로봇주도 이제 의료 AI처럼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 쪽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더네이처홀딩스와 코리안리, 영원무역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해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뷰노를 짚어주셨습니다. 의료 AI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인데 국내외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장 승부수로는 로봇 섹터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능 날입니다. 1시간 늦게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